네, 종천 의원님께서는 1992년 검사로 임명되셨는데요. 아이고. 그때가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네, 맞습니다. 저 3년 법무관 갔다가 와서 네. 92년도 했으니까 군대 안 갔다 왔으면 89년에 했죠. 네.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걸쳐서 검사로 일을 하시다가 노무현까지 했습니다. 노무현 네. 정부까지요? 2005년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시게 되셨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나요?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때 제가 잘 나왔어요. 네. 제가 영남 출신인데도 예, 법무부 검찰국의 검찰 상과 현재는 공안형사과라고 네, 하는데 거기 있다가 중앙지검 특수일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네. 잘 나왔죠. 정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민정수석실에 가라 그래가지고 네. 파견검사로 나가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마치고 다시 서산지청장으로 돌아갔으니까 예. 그 중간에 한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가셨네. 그때는 너무 잘 나가지고 네. 일찍 나갔어요. 네. DJ 대통령 때 검찰과의 관계. 네. 그때 당시에는 소외받고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많이 받던 네. 호남 출신 그 고참 고검 검사급들이 네. 이제 왕창 검사장으로 네. 올라가고 또 총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네. 어쨌든 5년 내내 호남 출신이 네. 그동안에 소외받은 거를 인사 정상화한다고 하면서 네. 다 네. 그 인사를 주도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또 검찰과의 관계 그전 정부하고 크게 차이는 근데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관계가 그 검찰의 중립성 보장 여부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청와대 계실 때 이제 민정수석실에 계실 때 검찰의 관계는 어땠나요? 지금같이 우병우 같은 실세가 오다 내리면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우병우가 허브라고 말씀드린 거는 비단 법무검찰뿐만 아니고 국정원이나 국세청이나 경찰이나 이런 또 금감원 이런 권력기관 전반에 대해 가지고 관장을 했기 때문에 허브라고 말씀드린 거고 당시에 DJ 대통령 때 민정수석실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취임 초기에 검사들의 대화. 네. 예. 그게 많은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철학을 이제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때 그 대화가. 네. 그때는 부장검사 시절이셨나요? 의원님은. 그게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랬죠? 네, 2003년? 3년? 네. 3년. 네. 그러면 제가 고검검사를 하고 부장검사 할 때네요. 부장검사 하실 때죠. 예. 그때 이제 부장검사 입장에서 대통령이 검사들과 그냥 생중계로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주 생뚱맞았죠. 생뚱맞았어요? 상상을 못하는 얘기죠. 대통령이 왜 저래? 그럼요. 네.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갑 중에 갑인데 왜 저 맞짱을 까요? 검사들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강금실 장관이라고 그때 당시에 아마 40대 중후반 정도 되셨던 분이었는데 파격적인 인사였죠 그때. 예. 네. 그분이 말하자면은 김가경 총장의 사법고시 11년 정도 후배예요. 네. 그러니까 총장의 11년 후배가 법무장관 있는 거지. 네, 총장을 지휘하는 장관의 11년 후배가 그것도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것도 여자고 말하자면은 족보가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와서 그간의 관행 깨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가경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김가경 총장이 빡쳐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죠. 그래서 그때 아마 가운데 손가락을 좀 들었던 걸로. 그러니까 느닷없이
연공서열 무시하고 네네. 아주 젊은 네. 정말 그 13기면은 지금으로부터 지금 몇 년 전이야. 16년. 한 4년 전. 14년 전. 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27기. 27기. 지금 연수원 27기가 장관으로 왔다. 근데 검사장 제일 낮은 기수가 지금 22기거든. 네네. 그러니까 검사 동기들이 뭐 다 부장하고 부장 아니면 차장급이었는데 그러니까 위계질서에 장관이 그냥 온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 뭐 아주 대단한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인사 개혁을 통해서 아마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공무원은 인사를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를 잡고 흔들어 버리면 네. 뭐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완전 깨갱이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내부적으로는 저항이 굉장히 강했죠. 강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27기면은 동기가 서울중앙지검 부장 정도 할 겁니다. 네네, 그때도 네. 그랬어요. 네네. 네. 중앙지검 부장 중에는 그래도 조금 고참을 네. 하고 있는데 동기가 장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연공서열은 다 흩어버리겠다.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보직 경로 무시하겠다. 네.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확인해보고 흙속의 진주를 찾겠다. 네네. 라고 했으니 그때까지 좋은 보직 관리 쭉 하면서 뭐 나는 큰 문제 없을 거야. 네. 난 뭐 이대로 가면은 적어도 검사장은 달겠지.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짱돌 맞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원님이 그 당시 부장검사 시절의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개혁과 20대 국회의원 종천 의원님의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개혁, 그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나요? 당시에 왜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인사개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개혁은 한마디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파격 그 자체죠. 예, 그 전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 그 정보도 없었나요? 그 강금실 장관, 법무장관 내정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셨어요? 아마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네네, 잘 못하겠는데 강금실 장관이 그때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았나 예, 아마 싶은데. 참여하셨어요. 네네. 그래도 설마. 그래도 설마. 그래도 네. 설마. 예를 들어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왔으면 훨씬 네. 덜 했겠죠. 네. 기수도 높고. 네네. 예. 또 어느 정도 그 커리어도 있고. 네. 또 남자고. 네네. 했으니까. 네. 예. 근데 총장보다 11기 아래 네. 기수가 느닷없이 장관으로 오니까. 그건 뭐냐. 지금까지 노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니네 검찰은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니네들끼리 그 안에서 위계질서를 만들고 니네들끼리 통용되는 질서를 가지고 서로 좋은 보직 주고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검사, A급 검사들을 네. 만들고 니네들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았냐. 네네. 이제는 그런 생각은 통용되지 않는다. 그 판을 완전히 깨보겠다는. 그렇죠. 의지죠. 그 판을 깨보겠다. 네네. 니네들의 룰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그걸 통해서 인사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검찰을 잡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판을 완전히 라는 거였죠. 네네. 그때 박주민 의원님은 뭐 하고 계실 때요? 2003년도. 2003년도면 아마 제대를 할 무렵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미 고시는 패스했을 때. 아니. 고시 저는 준비할 때. 제대하고 공부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뭐 종천 의원님이랑 사법연수로 따지면 한참. 아유,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1992년도에 검사로 첫 임명되셨다 그래서 제가 막 대학 들어갈 무렵인데요. 근데 저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는요, 사실 국민들은 또 박수를 좀 보내줬어요. 국민들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개인적인 인기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국민들. 법무부 장관 돼서는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또 국민들은 뭐 이렇게 검찰의 내부를 잘 모르니까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서 박수를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뭐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검사였으니까 그렇죠. 네네. 국민들 어쩐지는 잘 모르고 네. 우선 관용차가 네. 그 구형 에쿠스, 구형 에쿠스. 곽 에쿠스 있잖아. 예. 그거 하얀색. 아, 하얀색이요? 주로 검은색 타는데. 그래서 하얀색 그 관용차 말 많았어요. 하얀색 화제가 됐었어요. 관용차로 뽑았어요. 주로 연예인들이 타는. 네. 그래서
그거 충격. 예. 이게 뭐냐. 띠용. 아, 강금실 그 장관께서 서울시장 나오셨을 때도 보라색으로 또 이렇게 색깔을 맞추셨어. 그리고 되게 이 검정색이나 회색이나 그렇죠. 본색의 네네. 그 획일화된 네네. 그런 옷이 아니고 유채색 네네네. 옷을 입고 다니고 나 뭐 춤을 좋아한다 그러고 네네네. 뭐 여러분들과 나는 좀 자유로우시고. 뭐 암을 열어놓고 뭐 함께 어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그런 적이 없었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을 하고 네네. 또 눈사람이랑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네네. 처음에는 나 니네들 완전히 저 나쁜 놈으로 알았는데 장관 한 1년 근무하고 나니까 야 니네들 괜찮네. 알고 보니 괜찮네. 영혼이 맑네. 그 중에서도 정말 맑은 눈사람을 찾았어요. 네. 여러분들 사랑해요. 뭐 이런 거를 그때 내부 통신망에 올렸어. 그 눈사람이 종천 의원. 아니 나는 아니고 이제 그 눈사람을 찾아라.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눈사람이다. 네. 라고 막 손들고 뭐 그랬던 몇 명이 있는데 네. 이제 MB가 들어와서 다 골로 갔지. 네. 아, 이거 우리 종천 의원님은 이제 여러 분의 대통령을 모셔봤는데 검찰의 독립성 또 중립성을 그 보장을 위해서 가장 그래도 노력하시고 또 지혜롭게 또 인사하셨던 대통령을 누구로 기억하세요? 뭐 지혜롭게 인사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데 네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네네네. 뭐 인사를 갖다가 막 거꾸로 해가지고 검사들 헷갈리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네네. 국민들한테 돌려주려고 그렇죠. 네. 돌려주려고 지금까지의 패턴을 완전히 무시하고 검찰 조직이 너무 견고하니까 그걸 네. 깨기 위해서 뭐 깼죠.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깼죠. 네네네. 깨려고 했고 그걸 이제 천정배 장관 때까지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죠. 네, 오래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 네. 나도 니네들한테 뭐 사건 가지고 요구하지 않을게. 네. 니네들도 니네들만의 언어로 니네들만의 서열로 가오 잡지 마. 네. 이런 거였죠. 만약에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을 해서 또다시 그같이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이 지금 사실 유본 사건에 그 네. 최순실 게이트 때 굉장히 국민께 실망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어떻게 보세요? 전 죽어야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을 네. 뭐 역시 말도 안 거의 되는 저항이 세요? 강금실급의 충격이 있을 겁니다. 분홍색 자동차 타고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안행이 있다가 법사위로 갔을 때 네네, 제일 네네. 당황스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네. 안행이는 제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입고 가도 다 인사해 네네. 주잖아요. 네. 법사위는 제가 처음 백팩 메고 이렇게 가니까 네. 특히 검사장들이 네. 인사를 안 해. 네. 그분들 머릿속에는 딱 이게 있는 거예요. 의원이라면 적어도 어떤 옷차림, 네. 검사장이면 적어도 어떤 옷차림, 이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국회가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예전에 네. 국회 출입기자들은요, 반팔 와이셔츠도 못 입었어요. 긴팔을 무조건 출입기자들도. 요새는 많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검찰의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네네. 아니, 거의 유일한 분입니다. 네. 이제 아까 노태우 시절부터 네. 검사를 이제 재직하셨는데 군인들, 그러니까 노태우는 또 어땠습니까? 검찰에 대한 태도가 어땠어요? 그때는 박철원이라는 분이 그때도 맞아. 박철원이 태양이 있었구나. 예. 완전히 검찰을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부마다 검찰을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실세들이 다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박철원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때는 TK는 광어라 그랬고. 네네네. PK. 네. PK는 도다리. 도다리. 나머지는 잡어. 난 잡어를 좋아하는데 저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네. YS가 되면서 예. 도다리가 네. 이시가리로 되고 돌도다리. 그러니까 YS 때는 먹고 싶다 이시가리. YS 때는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실세가 있었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그때는 보자 김영수. 네. 김영수 수석이라고 네, 기억이 나네요. 네네. 아유, 벌써 20년 다 됐는데. 기억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잘 나가셨네. 그때는 너무 잘 나가지고 네. 일찍 나갔어요. 네.
DJ 대통령 때 검찰과의 관계. 네. 그때 당시에는 소외받고,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많이 받던. 네. 호남 출신. 그 고참, 고검 검사급들이 네. 이제 왕창 검사장으로 네. 올라가고, 또 총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네. 어쨌든 5년 내내 호남 출신이 네. 그동안에 소외받은 거를 인사 정상화한다고 하면서 네네. 다 네. 그 인사를 주도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또 검찰과의 관계 그전 정부하고 크게 차이는 근데 이제 없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관계가 그 검찰의 중립성 보장 여부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청와대 계실 때 이제 민정수석실에 계실 때 검찰의 관계는 어땠나요? 지금같이 우병우 같은 실세가 오다 내리면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우병우가 허브라고 말씀드린 거는 비단 검찰 법무검. 네, 종천 의원님께서는 1992년 검사로 임명되셨는데요. 아이고. 그때가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네, 맞습니다. 저 3년 법무관 갔다가 와서 네. 92년도 했으니까 군대 안 갔다 왔으면 89년에 했죠. 네.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걸쳐서 검사로 일을 하시다가 노무현까지 했습니다. 노무현 네. 정부까지요? 2005년까지. 네.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시게 되셨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나요?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때 제가 잘 나왔어요. 네. 제가 영남 출신인데도 법무부 검찰국의 검찰 3과 현재는 공안형사과라고 네, 하는데 네. 거기 있다가 중앙지검 특수 1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네. 잘 나왔죠. 정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민정수석실에 가라 그래가지고 네. 파견 검사로 나가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마치고 다시 서산지청장으로 돌아갔으니까 예. 그 중간에 한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아마 가운데 손가락을 좀 들었던 걸로. 그러니까 네. 느닷없이 연공서열 무시하고 네네. 아주 젊은 네. 정말 그 13기면은 지금으로부터 지금 몇 년 전이야. 16년 한 4년 전. 14년 전. 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 27기. 27기. 지금 연수원 27기가 장관으로 왔다. 근데 검사장 제일 낮은 기수가 지금 22기거든. 네네. 그러니까 검사 동기들이 다 부장 아니면 차장급이었는데 그러니까 위계질서에 장관이 그냥 온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인사 개혁을 통해서 아마 그런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공무원은 인사를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를 잡고 흔들어 버리면 네.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완전 깨갱이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내부적으로는 저항이 굉장히 강했죠. 강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27기면은 동기가 서울중앙지검 부장 정도 할 겁니다. 네네. 그때 검찰뿐만 아니고 국정원이나 국세청이나 경찰이나 네네. 이런 또 금감원 이런 권력기관 전반에 대해 가지고 네. 관장을 했기 때문에 허브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네. 당시에 당시에 DJ 대통령 때 민정수석실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네.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취임 초기에 검사들의 대화. 네. 예. 그게 많은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철학을 이제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때 그 대화가. 네. 그때는 부장검사 시절이셨나요? 의원님은. 그게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랬죠? 네, 2003년? 2003년? 네. 3년. 네. 그러면 제가 고검 검사를 하고 부장 검사할 때네요. 부장검사 하실 때죠. 예. 그때 이제 부장검사 입장에서 네. 대통령이 검사들과 그냥 생중계로 네.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주 생뚱맞았죠. 그때. 생뚱맞았어요? 네.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대통령이 왜 저래? 그럼요. 네네네.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갑 중에 갑인데 네네네. 왜 저 맞짱을 까요? 검사들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강금실 장관이라고 네네. 그때 당시에 아마 40대 중후반 정도 네네. 맞습니다. 되셨던 분이었는데 파격적인 인사였죠, 그때. 예. 네. 그분이
말하자면은 김가경 총장의 사법고시 11년 정도 후배예요. 네. 그러니까 총장의 11년 후배가 네. 법무부 장관이 된 거지. 네, 총장을 지휘하는 장관의 11년 후배가 네. 그것도 검사 출신도 아니고 아니고. 그것도 여자고 네. 네. 말하자면은 족보가 없는 네. 검찰 입장에서는 네, 네. 그냥 와서 뭐 그간의 관행 깨겠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김가경 총장을 네.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네.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김가경 총장이 네, 네. 빡쳐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죠. 음. 그래서 그때